파리 숙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파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공유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이번 파리 숙소는 제가 그동안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호스트분이랑 얼굴을 붉힌 숙소예요. 저는 칭찬 리뷰도 받는 게스트라고요. 마이리얼 트립에서 예약을 했고요. 이게 12구에 위치한 단독 아파트예요. 제가 갔을 때 리뷰는 없었고 관광지랑 떨어져 있었지만 저 혼자 단독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예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장점은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테라스가 있고요. 작게나마 에펠탑 꼭대기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리고 단점은 주요 관광지랑 멀어요. 숙소를 나가서 풀로 안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왜 단점이야? 저도 나가면 사실 숙소를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 여행은 한 2만 보, 3만 보씩 걸으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고 또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짐 때문이라도 숙소를 한 번씩 들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1시간씩 시간을 죽이는 게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또 밤늦게 다니는 분들은 관광지랑 멀다는 점이 단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이 꽤나 확실하고 뚜렷한 숙소라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파리 여행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오히려 마레지구 쪽이나 트로카데로 광장, 에펠탑 근처로 숙소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번 이상이신 분들께는 뭐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일정 바이 일정? 이제 제가 겪은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숙소 설명을 보면 체크인 전후 짐 보관은 사전 합의 후 가능하다. 라는 문구를 보고 예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오후 8시 비행기라 짐 보관은 필수였어요. 설명을 보면 누가 봐도 합의하면은 짐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전상 해드리지 않는다. 결론은 짐 보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급했던 숙소 옆 24시 슈퍼에서 짐 보관을 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이 정말 별로였어요. 이 슈퍼가 택배 물류업 같은 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짐 보관 서비스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소매치기가 심한 파리에서 이마트처럼 큰 슈퍼도 아니고 동네 구멍가게 같은 슈퍼에 짐을 맡긴다? 이것 자체가 좀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비용도 공지를 안 해주셨어요. 숙소 앞 매장에서 여행자들의 짐 서비스를 안내해드린다 라는 문구는 숙소랑 뭔가 제휴가 됐나? 라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문구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 개당 6유로였어요. 저는 캐리어 하나, 보스턴백 하나 총 2개라서 총 12유로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5시간 짐 보관하는데 18,000원? 가격이 조금 세다.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일단 그 마트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안한 요소였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이렇게 사전에 짐에 대한 설명이 아주 미흡했다. 근데 아직도 숙소 설명을 고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 숙소를 가시는 분들은 꼭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래요. 어떤 숙소를 가나 사실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암묵적인 매너고 룰이고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청소에 관련해서 좀 공지가 좀 많은 편이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듯 쓰레기가 나왔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까지는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청소에 대해서 좀 더 요구를 하는 편이다. 뭐 바닥을 부직포로 쓸어서 머리카락을 치우라든지 쓰레기통을 비우라든지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1층 밖으로 나오면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는데 알려주시기론 아파트 1층 현관 나와서 왼쪽에 별관에 버리시면 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왼쪽에 나가면 그냥 길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조금 꺾으면은 조그만한 문 같은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건가 싶은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왼쪽으로 조금 꺾었는데도 아니더라.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나와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별관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자잘한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했다. 저랑 좀 안 됐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공항에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정신 하나도 없이 체크인하고 이제 입국 수속을 하는데 리나씨 안녕하세요? 를 시작해서 카톡을 엄청 보내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가구에 본드를 붙였냐?
가구가 부서졌으면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무 말 없이 나가시는 건 아니다. 본드가 덕지덕지 묻었다 했더니 가구를 파손하신 거군요. 말을 해서 같이 봤어야지. 본드를 덕지덕지 발라두는 건 아니다. 보증금을 못 드려요 라고 카톡이 온 거예요. 응? 진짜. 아니 진짜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 톡을 보고 가장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혹시 보증금 장사하시나? 이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면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본드 때문에 나에게 보증금을 못 준다니까 나는 진짜 너무 웃기는 내용으로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체크인 전에 키 분실 등의 이유로 한국 돈으로 30만 원을 먼저 계좌이체를 해드렸어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키만 딸랑 있었거든요. 근데 동전만한 얇은 키가 가방에서 집을 때도 사실 좀 헷갈리잖아요. 저는 그것 자체가 불안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 도난 방지줄을 거기 키에다가 키링처럼 대신 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것까지 생각나면서 이런 거지. 아무튼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사장님 혼자 오해하시고 지금 저라고 단정 짓고 지금 보증금을 못 준다고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짐 싸는 영상도 몇 번 찍고 또 여행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본드를 싸가거나 혹은 본드를 사용하거나 하는 걸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본드라니. 저는 진짜 상상도 못한 내용이에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도대체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아니 그리고 어떤 관광객이 어떤 여행객이 관광하기 바빠 죽겠는데 본드를 챙겨가죠? 그래서 전 투숙객이 하고 나간 거를 사장님이 못 보고 지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했는데 똑같이 청소를 하면서 발견을 못했고 결론적으로 제가 체크인 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가량 숙소가 비어있다는 거죠.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특히 파리에서는 3번째 체크인인데 에어비앤비든 민박이든 호스트분이랑 만나서 잠깐의 미팅을 하면서 숙소 설명도 듣고 이런 진짜 짧은 미팅이라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만나기로 했으면서 안 만나고 비대면 체크인, 저 혼자 셀프 체크인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기 룰인가 보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비대면 체크인을 하는 호스트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저랑 만나기로 했으면서 안 만났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저 빼고는 다 대면 체크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셀프 체크인을 진행했어요. 근데 제가 체크인할 때 1층에 공동 비번 현관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었고 현관문 앞에 발매트가 있어요. 거기 밑에다가 이제 키를 숨겨두셨더라고요. 말이 공동 비번이지 공동 비번을 아는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거를 지금 확인하셔가지고 저를 본드를 덕지덕지 붙이고 간 사람을 만드냐, 낙인을 찍으시냐, 저는 기분이 나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제가 당연히 하지 않았지만 이 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것도 힘들었고 저를 그냥 그 본드를 덕지덕지 붙이고 간 사람으로 몰아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저도 잘못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버터를 자르느라 칼을 하나 사용했는데 급하게 나가느라고 까먹고 그 차마 칼을 설거지하지 못했더라고요. 그 사장님 톡 보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이프 설거지 안 한 점 언급과 함께 낙인을 찍은 건 아닌데 언행을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 사과하시고 문 따고 누가 들어가진 않는다며 마이리얼 트립 측을 통해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쉬고 몇 시간 뒤에 또 톡을 보내신 거예요. 짧게 요약하자면 그냥 보증금 돌려드리겠다. 그게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연말을 잘 보내는 방법인 것 같다. 언쟁이 길어지면 서로 연말에 기분이 상할 테니 그냥 청소비도 제외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며 보증금을 돌려주셨습니다. 부직포로 바닥도 쓸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다 했는데 나이프 하나 설거지 안 한 걸로 당연히 그건 제 잘못이 맞지만 그거 하나 못했다고 20유로를 떼어가시려고요? 그게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더러운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를 그렇게 언급하시기에는 사실 그렇게 민박이 깨끗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바닥과 매트리스에서 발견한 머리카락도 꽤 됐고 약간 저도 삐딱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증금을 그냥 돌려드린다라는 뉘앙스 자체가 조금 그런 게 저는 당연히 받을 권리를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것을 돌려받는 게 저의 권리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돌려드려요가 조금 선심 쓰듯 말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다. 어쨌든 저도 나이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
가족들이 본드를 왜 붙이냐, 제가 찍은 영상이랑 사진을 비교해보니 그 사장님이 보내주신 가구가 옷장 같은데 저는 옷장 위에 있는 돌돌이만 사용했지 옷장 위에 물건을 올려두지도 않았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저는 캐리어를 펼쳐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꺼냈다 뺐다 하지 되게 그 물건을 숙소 밖으로 꺼내놓지 않거든요. 옷장이 낡은 걸로 봐서 중고 가구 같다. 가구가 오래되면 본드가 녹아 보이잖아요? 혹시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톡을 보냈거든요. 근데 답장이 오기론 누가 되었던 어떤 고객이 옷장이 망가진 걸 무마시키려고 본드를 사용한 것 같다. 그리고 옷장이 낡은 가구처럼 보이지만 비싸게 주고 구매한 빈티지 제품이다 라고 하셨는데 또 속마음은 빈티지는 중고 가구가 아닌가? 이러고 있는 삐딱해진 나 자신? 어쨌든 서로 살짝 찝찝은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 잘 해결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진짜 누가 본드를 붙였다고 치고 진짜 그 사람 진짜 또라이 아니에요? 왜 남의 가구를 망가뜨리다 못해 왜 본드질까지 하고 있냐고. 제가 그 미친놈 때문에 저는 비도덕한 사람이 되었고 잠시나마. 그리고 사장님도 손해를 결국 받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장님도 피해자고 억울하시겠지만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저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웠다는 점이 저는 되게 억울하고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당시에는 제 이야기도 듣기 전에 너지? 돈 안 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사실 이런 민박은 청결도나 뭐 서비스를 기대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가성비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위치 그리고 호스트의 친절함인 것 같아요. 결국은 별로 그렇게 좋은 리뷰는 아니라서 이거를 올릴까 뭐 말까 고민을 조금 했는데 짐 보관이나 이런 점에서 숙전에 꼭 알아두시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올립니다.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를 운영하니까 사전에 미리 찍어둔 영상이나 사진이 있어가지고 대처가 가능을 했지 그냥 관광만 했던 관광객 입장이었다면 아무런 증거가 없어가지고 뭔가 대처할 만한 증거가 될 만한 요소들이 없으니까 좀 반박하기 더 어려웠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 어떤 숙소를 가더라도 전체적인 룸의 컨디션과 또 가구 컨디션 그냥 몽땅 뭐 영상을 찍으시든 사진을 찍으시든 미리 증거를 남기셔라.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꿀팁으로 영상을 남길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친구랑 여행하시는 분들,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 대개는 혼자 여행이 무서워서 친구랑 여행 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전에는 친구랑도 다녀오고 이번에는 혼자 다녀왔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확실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가 편하고 좋다. 단기 여행이야 상관없지만 유럽 여행은 이제 좀 별개란 말이죠. 평소 잘 지냈던 친구라도 가면은 또 느낌이 달라요. 이제 가족이랑 여행 가도 싸우는데 남이랑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응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언어도 좀 되고 여행을 가면 아주 뽕을 뿌리채 뽑아야 되는 계획형 사람이란 말이죠. 반대로 같이 갔던 친구는 해외여행이 아예 처음인 거예요. 언어가 안 되고 무계획형인데 성향도 다를 뿐더러 그러니까 해외가 처음이니까 제가 특히 A부터 Z까지 다 해주고 좀 가이드? 보호자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나 힘든 거 알아봐줘. 이런 심리가 드나 봐요. 이미 친구랑 유럽 계획을 짜신 분들은 누구 하나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희생을 드러내면 안 된다 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희생을 아예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언어가 되는 사람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절대적인 희생을 한다. 절대적인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제 속으로는 조금 그럴지 몰라도 여행 자체는 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게 뭐 알려드리면 우리가 날짜별로 어디를 가는지 지금 그리고 거기 가는 곳에 대한 티켓은 어떤 게 필요한지 서로 이게 다 사전에 다 알아놔야 되고 밥을 숙소에서 해먹는다. 그러면 누가 요리를 하고 누가 치울 건지 이것도 사전에 확실하게 정하세요. 관광 후에 요리하고 치우는 거 되게 보통 일 아니에요. 밀린 인스타도 하고 싶고 사진 찍었던 것도 확인하고 싶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으라 이거죠.
또 구글 맵으로 길 찾는 거, 이것도 대부분 하는 사람이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 미루지 않고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꼭 누구는 가만히 있고 꼭 누구는 열심히 찾거든요. 이게 데이터랑 관련된 부분이라 우리는 한정된 데이터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누적이 되면은 조금 기분이 상할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고 되게 피곤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알고 가야 나중에 큰일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혼자 파리 여행 안 무섭나요? 파리는 사실 인종차별과 소매치기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결론적으로 늦은 밤을 제외하고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 관광지라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무섭진 않아요. 근데 화이트 에펠이 유명한 것 치고 은근 보는 관광객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정말 극소수예요. 저희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을 정도로. 근데 제가 겨울에 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위험하다는 걸 자체를 사람들이 아니까 안 나오는 거겠죠? 화이트 에펠 보는 동행을 구했고 지하철역까진 같이 가서 무섭긴 해도 가능은 하다. 소매치기도 제가 사전에 알려드린 가방, 꼭 지퍼가 있는 가방을 사용하시고요. 저의 경우는 여기 가방에 고리를 달아가지고 붐비는 지하철을 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굳이 막 팩세이프 가방을 사거나 그러지 않아도 고리나 카라비너 이용하시면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겁먹고 파리 무서워 하고 포기하시지 마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소매치기 절대 안 당해요. 막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그런 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인종차별은 당했어요. 당하면 무시를 해야지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걸 칭총을 들어버리니까 K-우기 이게 나는 거죠. 단전에서 끌어올린 fuck 를 그래서 하고 저도 셀프로 놀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 왜냐면 우리는 안전기국이 최우선이니까. 나도 모르게 우기 나와버렸다. 이번에는 잘 다니나 싶었는데 라발레 빌리지에서 쇼핑하고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는데 차에 탄 어떤 사람이 창문을 내리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Sorry, I can't speak French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Oh, do you wanna drive? 이지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No, 뭐래 씨. 이랬어요. 그러니까 동양인이 만만한가 봐요. 근데 진짜 만만한 사람 아닌. 그래도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고 대개는 정말 다 친절하세요. 영어에 please 이게 매직 월드라고 하잖아요. 이것보다도 봉수, 봉수아, 실브플레, 메시, 메시부쿠 이 5가지가 정말 엄청난 매직 월드입니다. 이것만 안다면 되게 기분 좋게 대우를 받고 여행을 할 수가 있고요. 프랑스 사람들 영어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영어 진짜 잘해요. 우리보다 영어 잘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여행 가시면 좋겠어요.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 동행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네이버 카페에 유랑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서 이것저것 정보 공유도 하는데 동행 되게 많이 구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어떤 관광지를 가더라도 한국인이 무조건 있고 그 한국인은 티가 나요. 나 한국인이야 이걸 티내요. 되게 뭔가 제일 많이 보이는 아시아인이 이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인데 일본인은 그 입는 스타일이 너무나 일본인이고 아무튼 그 우리만의 그 한국의 추구미가 있잖아요. 그런 약간 세련된 트렌디함이 좀 한국인이다. 특히 혼자 오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유럽은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니까 혼자 오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대중교통을 탔는데 거기서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동행을 3번이나 구했어요. 저는 파리를 정말 사랑해요. 도대체 누가 안 사랑할 수 있을까? 파리는 정말 너무 매력적인 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접하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가을, 겨울 접했으니까 봄, 여름 꼭 다시 접하고 싶어요. 일본은 가깝기도 하고 만만하기도 하니까 한 10번 정도 여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일본 여행을 좋아하는 거지 일본을 사랑하진 않거든요. 근데 파리는 사랑해요. 제가 지금까지 파리에 총 3번 갔는데 30번을 가더라도 파리가 익숙해지지 않고 늘 설렜으면 좋겠어요. 또 갈게.
여러분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시고 파리를 즐기셨으면 좋겠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